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오늘은 아스팔트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죠. 유명하기로는 아이 데려와요. 빨간 자동차를 운영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계신 우리 김상진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도 워커힐 호텔 앞에서 밤샘을 하셨다고요? 네, 1박 2일 밤샘하고 왔습니다. 아니, 집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왜 빗바닥에서 잠을 자게 하는지 이 나라가 참 답답해요. 중요하니까, 일이 중요하니까. 어제 왜 밤샘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통일대교 막았을 때도 그날 이제 밤에 가서 같이 그날 밤샘하고 예. 그놈이 이제 전진교로 빠져나가서 군사도로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 전에 제가 집회 신고를 먼저 해놨었어요. 걔가 들어오기 전에. 예. 그래서 이제 군사도로를? 아니요, 워커힐 호텔에서 먹는다는 거. 그래서 미리 예추하신 거예요? 첩보를 좀 받았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첩보를 받아서 토요일 날 제가 집회 신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집회 신고 13시 20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예. 원래 이제 거기를 철야 계획은 없었는데 그놈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철야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당일 전날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게 1억 달러 김정은 암살 현상금 이게 아주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그때 박사님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좀 걸고 다녀달라고 해서 그걸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활용하신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현수막도 제대로 못 만들고, 피켓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차 안에 이제 이것저것 저거 막 찾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서. 그랬군요. 네, 거기다 부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부착하자 해서 이제 막. 이게 지금 강진구 워커힐 호텔 앞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죠. 강진구 사람들한테는 홍보가 많이 됐겠네요. 특히 경찰들한테는 홍보 잘 됐을 겁니다. 경찰들은 총 갖고 있나요? 예. 경찰들이 총 갖고 있어요? 갖고 있겠죠. 경찰 한 명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혹시 가능한? 경찰은 안 되죠. 예. 국정원이 해야 되나? 국정원도 안 되죠. 그럼 누가 해야 돼? 민간인이 해야 돼요. 민간인이. 근데 저 사진은 뭐예요, 이거? 이것은 이제 저희가 탄압받는 모습들을 항의하고자 내놓은 건데, 예. 그 촛불 집회 때, 작년 촛불 집회 때 민주노총이 횃불을 들고 청와대에 행진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로서 문재인이도 대통령 되기 전에 이 횃불 들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는 소화기 안 썼어요? 안 썼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저희가 인공기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직무집행법 5조 3화 위험한 사안에 대해서 미리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불을 못 붙이게 하고 있거든요. 종이장 불태우는데 이건 엄청 횃불인데 얘네들은 횃불을 들고 다녔고 우리는 천 쪼가리 하나, 종이 쪼가리 하나 태우겠다는데 그걸 수화기를 쏘고 달려들어서 뺏어가고 훔쳐가고 강도질까지 해가. 지금 경찰청장은 누구예요? 경찰청장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 경찰청장이 새로 된 사람입니까? 이 경찰 좀 문재인 대통령이 뽑은 사람인가요? 그 전에 이철성이죠, 이철성.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때 뽑은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런 사람을 경찰청에 뽑았어요? 제가 봤을 때 배신 때린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백남기 사건 있죠. 영등포 아니면 저기 종로경찰서에서 영장 집행도 포기했던 경찰 아닙니까? 법원에서 영장까지 발부된 건데 시신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장 집행하라 했는데 경찰이 스스로 영장 집행을 포기했던 경찰이 지금 천조가리 하나 태우겠다. 인공기 천조가리. 인공기 종이 쪼가. 김정은 사진 좀 태우겠다고 하니까 그 난리를 지금 치는 거예요. 소화기를 막 뿌려가지고 쏘아가지고 우리 단장님도 소화기를 맞으셨죠? 네, 그리고 고발해버렸습니다. 경찰청장, 서울청장,
그 다음에 남대문 경찰서장 거기 소화기 쏜 사람 그 경비 관련자들 예. 일체 다 고발했습니다. 진단 선고 고발했습니다. 예. 근데 그 처벌은 누가 줘야 되나? 일단 검찰에서 고발해놨으니까 경찰의 이 무분별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 뭐 인권 검찰이 잘 수사를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인권 검찰이. 이 사진은 왜 고르신 거예요? 이것은 그때 이제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바꾸는 단초적인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예. 이 복장을 보게 되면 예, 그거 파라고 똑같은데요. 예. 물론 근데 이게 지금 패턴 색깔 패턴 자체가 인공기하고 딱 빠지면 여기다가 인공기 하나 갖다 붙이면은 딱 북한에서 인공기를 표시할 때 이렇게 해요. 옷이나 모자나 예. 아 그럼 북한은 그 인공기를 이렇게 감히 옷을 많이 디자인을 많이 만들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체육계 쪽에서도 이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물들어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 끈을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고 이거 인공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단에다가도 이렇게 인공기를 상징해서 하고 모자 이렇게 여기다가 넣고 그런 옷을 많이 만들어요. 이거는 그 북한 사람이 만들어 오신가 봐요. 디자인을 꼭 그런 디자인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이 아이들은 지금 태국의 아이들이니까 이게 예, 저기 그 집회를 할 때 저희 1박 2일 하다 보니까 어머니 그 애들을 같이 오신 분도 있고요. 또 강릉에서는 부부가 네. 2명을 데리고 직접 왔습니다. 와가지고 애들은 네. 여기서 놀고 우리는 집회를 하고 참 평화롭게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 사진은 이게 뭡니까 이거는? 여기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이게 단장님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여기 강민구 저기 돌격대장이고요. 예. 아마 이 시간에 제가 지금 차 몰고 나갔을 것이고요. 그렇군요. 지금 여기 보면은 김정은이 얼굴이 많이 저희들이 안 인공기로 칼질을 다 해놨던 것들을 예. 이제 워낙 급하게 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현수막을 못 받다 보니까 예. 그 전에 그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 예. 칼질을 한 4-5개씩 하다가 예. 소화는 이제 태우는 건 하나밖에 못 태웠거든요. 그래서 그 남겨놓았던 것들을 여기다 다 갖다가 예.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경찰하고 예. 대치가 돼 있군요. 예. 예. 근데 이 경찰이 이렇게 과잉 대응을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을 뒤집었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 그게 지금 이제 어제의 경찰과 오늘의 경찰은 다르더라고요. 그래,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제의 경찰은 저희가 이제 집회를 몇 부로 나눠서 했어요. 어제 13시부터 이제 1부 집회, 18시부터 2부 집회, 예. 뭐 24시 정도 되면 이제 돌발 예. 집회, 그리고 오늘 09시에도 또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집회를 나눠서 인공기 소각, 김정은 소각 예.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는 좀 부드러웠는데 오늘 보니까 얘네들이 완전히 삥 둘러싸였더라고요. 디귿자로 저희를. 그것도 전라도 경찰인가요? 아니요. 살아온 경찰인데 전라도 그건 경찰 아니고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죠. 그 김영철이가 지은 죄가 많긴 많은가 보죠? 이 어린이들은 아주 강원도에서 부부랑 같이 온 애들. 착한 애가 얼굴이 되게 이쁘네요. 탤런트해도 되겠네. 어머니도 굉장히 예쁘십니다. 생각도 굉장히 바르시고요. 그러시군요. 예. 얼굴 이쁜 사람들이 뭐 생각 좀 바르고 그래요. 이게 지금 그 워커힐 앞. 그래서 이제 원래는 어제 같은 경우는 요 자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폴리스 라인 폴말만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소화기를 들고 완전히 차단한 상태고. 예, 여기 뭐 아이 데려와 있군요. 그래서 이제 요 앞에 보면은 또 일본들 있잖아요. 예. 전 애국당 쪽 분들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난전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가 지금 정문이거든요. 여기가 정문입니다. 여기가 지금 호텔 들어가는 정문 삼거리 있는데. 여기 얘네들이 원래 그놈아가 여기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방남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게 저희가 목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집회하러 갈 때 우리가
최루탄 안 맞아야지 수화기 불만 많이 맞고 우리가 경찰에 탄압받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약자 코스프레 컨텐츠를 생산하러 갔어요. 근데 여기 가서 집회를 진행하면서 저희 목표치가 좀 바뀐 게 뭐냐면은 이놈을 여기로 못 내리게 하자. 이놈을 뒤로 넘겨버리자. 그 목표치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하면서 이놈을 못 내려오게 할게요. 여기 돌을 던지겠다. 뭐 가전 협박질을 했어요. 돌도 깨놓고 오면은 유리창에 던지겠다. 그런 이제 쇼도 퍼포먼스. 그럼 말하지 말고 비밀리에 하지. 아니 못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던져서 죽여버리지. 던져서 죽을 거면 진작 죽였죠. 이 안에다가 돌도 갖다 놓고 했는데 경찰이 여기까지 병력을 다 깔아버리더라고요. 쫙 깔았어요. 그래서 돌 던지는 것도 원천 차단시키고. 그래서 여기 차가 여기 난전을 잡아주면 때 내 차도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차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하단까지 보면은 사거리가 있어요. 유턴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돌면서 음악을 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시끄러워지고 결국 순찰차가 저를 막 쫓아오게 되고 레카차하고 부딪히고 유령 재판 그만두고 박주신 데려와라. 아이 데려와요? 아이 서울유를 패러디한 거거든요. 근데 왜 박원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 재판이 저희가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이 본인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 탄압 받는다고 하고 본인이 법원에 협조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언론을 다 장악해서 통제되다 보니까 이 사건이 잊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재판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시장 나오시려고 그러는데 아예 안 데려오고 시장 할 수 있나요? 시장을 나오면서 저 어떤 데 인터뷰한 걸 봤더니 자기 아들 문제, 딸 문제 다 해결됐다고 사기치고 다니고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면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를 오늘은 좀 시간이 그렇고 다음에 나오셔서 한번 또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가지고 박원순 집 앞에 가서 제가 퍼포먼스 좀 해줬죠. 원숭이 가면 뿅뿅뿅을 치겠대요. 그랬군요. 절대 재검 없이는 여기 이번에 서울시장에 그냥 지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이 요리에 불타시는 거 보니까 믿음직하네요. 저희 분명히 밝혀야 될 겁니다. 근데 진짜 시장은 분명히 거짓말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짓말 없는 나라 만들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세상에 이거 특등 사기꾼들이야.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뭐냐면 간단한 예로 제가 박원순 시장이 저를 고발했으니까 이제 이걸 결자 해지하자 해서 제가 면담 요청이 있어요. 서울시장까지 가서 그래서 한 보름 뒤에 연락이 오기를 면담이 안 됩니다. 왜요?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면담을 거부하는 권리가 있다는데. 사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쫓아갔어요. 신년 할애시 또 다른 행사 가면은 시청 직원, 경찰, 구청 공무원 들어가지고 저를 뽑아냅니다. 바깥으로 드러냅니다. 얼굴 알아요? 알죠. 제가 잘 알죠. 비서실에서 저 얼굴 완전히 알아요. 제가 블랙리스트예요. 비서실에. 그 사람들은 블랙리스트 없애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요. 블랙리스트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지금 감옥에 다 잔뜩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지그들은 블랙리스트 엄청나게 만들어놓고 저기 조리돌림 돌리고 막 하면서 이쪽은 그러니까 그 블랙리스트 만들지 않고 한 게 우리도 바보죠. 그다음에 그 시장이 행사하고 있는 장소에 박원순 아들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제가 돌면은 교통 그 딱지 끊는 차량을 뒤에다 붙입니다. 인간들이. 왜요? 세울까봐? 아니 차 세우면은 찔라고? 딱지 끊습니다. 그러면서 유치하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 월급 주나요? 그럼 시장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개인 명병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업무 그야말로 국정농단이죠. 시정농단이지.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의 시정농단이죠. 그렇죠. 그놈들은 그거 다 하면서 그 자기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직권남용하는 걸 누가 통제해야 돼요? 국민들이 그 방법은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는 근데 국민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진실만 제대로 알려지게 되면은 전애들의 이중성, 내로남불, 그리고 부정부패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진 단장님 같은 이 애국 시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사회의 한 축을 정말 맡고 계시는데 이거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이거 차도 움직이고 하려면 그 이해란 박사님이 저 도움 주셨던 거 잊어먹겠습니까? 제가 저 이해란 박사님 칭찬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차량은 국민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차입니다. 네. 근데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앰프 스피커 시설 중에 일부를 박사님께서 내가 이거 지원을 좀 해주셨습니다. 옆구리 찔러서 절받는 것 같아. 그 감사함을 제가 평생 잊지 않고 있고요. 예. 근데 이거 계속 운영하려면 기름값도 들어가야 되고 예. 뭐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다 해결해요? 시민들이 제가 활동하는 게 이제 오래 활동하다 보니까 아. 고생한 거 안다고 아. 얼굴 볼 때마다 5만 원, 10만 원씩 찔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후원금을 좀 주시는군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전업으로 이걸 하시려면 예. 그래도 운영비가 들어갈 건데 좀 걱정이 살짝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네. 그 밤샘을 하셨죠? 예. 워커힐 앞에서. 여기서 그- 이 자리에서 예, 제가 그 보니까 아주 살벌하던데 그 전황을 좀 어떻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살벌한 건 없고요. 그 살벌하다는 게 이제 저희들이 인공기 소각하고 예, 그다음에 김정은 소각하고 예. 이놈들 소각할 때는 이제 경찰들이 이제 못 태우게 들어와서 충돌하는 거. 여기 있는 건 그 워커힐 아예 사람들이 못 들어갔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이 앞에까지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되는지 이 앞에까지 이제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예. 그게 그 앞에까지면 어떻게 이 정도 여긴가요? 여기 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아니요 여기는 저희가 집회 장소고요. 네. 아까 그 전 사진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삼거리고 예. 이쪽으로 길이 빠지고 이쪽으로 오토이 호텔 들어가거든요. 올라가고. 예. 여기가 버스 정류장인데 예. 여기까지 앞에 가서 이제 1인 시위 좀 해서 그렇군요. 병력을 거기서 원천 차단하고 있어요. 그 김영철은 뭐 워커힐에서는 잘 지내는 것 같습니까? 밤에 저희가 이제 그 우리 강릉에서 오신 시민들이 강원도에서 오신 시민들이 안에 들어가 봤는데 밤에 야간이 되니까 이 병력들이 다 철수했어요. 그때 김영철이 어디 갔다 왔나요? 저희들이 그런 의혹을 지금 갖고 있어요. 병력이 그렇게 빠질 수가 없거든요. 저 뒷문으로 들어오는데도 병력이 없었대요. 그리고 거기를 거의 활보하듯이 다녀도 제재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리고 지금 어제 일정에 이놈의 일정이 있었는데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두문불출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국정 관계자들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과연 여기서 만났는지 예. 아니면은 다른 안가나 다른 데 가서 만났는지 그것도 의혹스럽습니다. 아니 그 대표단이 갔으면 공식적인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사진도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뭐 협의를 하고 회담을 해야지. 아니 그렇게 무슨 상전 모시듯이 뭐 북한에서 내려온 망책이 그 자기 조직원들을 불러들이듯이 이렇게 하는 건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국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놈들은 완전히 지령 내리고 상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 나라를 상납했다. 아니요. 그러면 그동안에 종북 세력들 푹푹 기어들어가가지고 아이고 하시면서 정철 총국장님 제가 여기 뽀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돌아가면서 뽀찌 저는 뭘 상납을 했다. 나라를 상납한 게 아니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라는 지금 이미 상납되고 있는 나라는 상태고 이미 상납되고 거기에 이제 개인별로 남한에서 찍으려고.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 예. 이놈들이 이제 달러 이렇게 만들어서 가서 요놈은 이제 그래 하나 들어와 너 수고했어 너 들어와 너 들어와 이렇게 했을 확률도 있어요. 승용차에다가 달러를 가득 싣고 가진 않았을까요?
그 채권으로 받아갈 수도 있잖아요. 방식은 많습니다. 돈 주려고 맘만 먹어. 아니 어쨌든 그 왔다가 그 차에다가 싣고 가지 않았나? 예, 여기서 지금 정치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고. 예. 나는 어제 그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정의영 그 무슨 국가안보실장 그 사람이 거기 갔다 오는데 아주 풀이 시커멓게 죽어가지고 어깨가 쭉 늘어져가지고 김영철이한테 무슨 어떻게 되게 야단을 맞았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하고 나오는 사진을 아, 봤어요. 그런 사진도 있던가요? 네, 그런 사진. 저희 이제 야전에만 있다 보니까 뉴스 볼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 여기서는 이제 김영철을 못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뺑뺑뺑뺑 돌 때 저 애국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김영철이가 지금 나가고 YTN에 보니까 나가고 있다. 예. 그래?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경찰차가 앞뒤로 제 차를 막아버렸어요. 네, 네. 막은 상태에서 이제 차가 중앙 한가운데 2차로 한가운데 1, 2, 3차로 중에 2차로에 딱 서갖고 완전 교통방해가 된 상태에서 전화를 받다 보니까 지금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 상황에서 한 5분 정도 있다 보니까 안차가 안 와요. 어디로 나가더냐 하니까 저 영빈관인가 영월관인가? 명월관. 명월관 쪽으로 빠진대요. 그러면 이쪽으로 안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요? 결국 우리가 여기 막은 거죠. 그러네요. 네, 거기도 막았으면 못 나갈 뻔했네. 아마 한 군데는 뚫었겠죠. 아니 뭐 비행기 타고 가야지. 예, 근데 저희가 소수의 인력, 시민들이었거든요. 예. 여기 지금 아니, 그럼 자유한국당은- 밤을 샌 자원이 예. 같이 밤을 샌 자원이 15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유한국당은 이거 청계천 이런 오만 데서 하지 말고 거기 가서 해야지. 이게 제대로 전파가 안 됐었던 것도 좀 있고 아니, 전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못 알려주는 것도 좀 기왕이면 그 집회할 때 여코에 가서 헐사를 내야지. 그 아니 적은 저기 있는데 아, 여기 가서 여기 올 줄은 몰랐어요. 자유한국당 정보보다 제가 더 빨랐어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인데 그것도 모르고 국회의원들이 그 맞아요. 하여튼 일하는 거 그러니까 보면 집회 답답해요. 신고가 48시간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관계 때문에. 아니 그러면 여기 단장님 거기에 와가지고 같이 하면 되죠. 그렇죠. 어쨌든 김영철이가 지절로 여기 기어왔는데 그거를 처리하지 못한 대한민국은 이미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미 그 정부 자체가 주사파 정부인데 주사파 정부니까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다고 이제 위안을 잡는 것은 이놈이 요로 들어갔어요. 네. 네, 그걸. 첫날. 네. 첫날 요로 들어갔다가. 들어갈 때 봤어요 이거? 아니요. 경찰 정보과 직원들한테 제가 확인을 한 사안입니다.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못 나오고 뒤로 도망갔습니다. 김정은 암살 이걸 봐야 되는데 그놈이 다 알려져 있어요. 이걸 봐야 되는데, 예? 김정은 암살 이거를 봐가지고 그 저기 뭐야 김영철이가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최고조름한데 이걸 못한 게 아쉽군요. 아니 다 보고되고 있을 거예요. 나만의 뭐 그 지금 돌아가고 있는 우파 진영은 완전히 다 블랙리스트 숫자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박사님이나 저나 뭐 우파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전부 다 블랙리스트로 다 돼서 이미 상황보고 다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얼마 안 돼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그럼 우리 다 그냥 이 나라 버리고 갈까요? 아니요, 저는 갈 데도 없어요. 박사님 돈 많으신가 봐요. 난 저는 이민 갈 돈이 없습니다. 이민을 가는 게 아니라 돈 없으면 불법 체류자료라도 가죠. 이런 나라에 뭐로 있어요. 이렇게 국민들이 그 호응을 안 해주면 뭐 거지로 살든 노예로 살든 돼지처럼 살든 뭐 상관할 바가 뭐가 있어요. 아,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끝까지 남아서 총 한 발이라도 쏘고 죽을 겁니다. 네, 아유, 예, 맞아요. 우리 김상진 단장님은 이렇게 애국심이 많으신데 우리 국민들이 난 이걸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아니 대한민국의 대학 졸업률이 80% 넘어요. 그럼 다 식자 계층이잖아요.
다 글자는 읽을 줄 알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언론 보도가 뭐 아예 북한처럼 못 보는 데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찾아보면 얼마든지 올바른 정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때까지 대한민국에 살았는데 뭔가 이거 야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드나?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그 전에 시민단체 들어오기 전에는 일반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비슷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좀 집중적으로 보고 저놈들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제 이중성들을 보고 저놈들이 종북 세력이고 친북 세력이고 하는 행태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좀 깬 거죠. 근데 일반 시민들은 자기가 직장인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학생으로서 자기 삶에 살기 바빴고 좌파하고 우파하고 다른 점은 좌파는 이 먹고 사는 부분보다 이념 투쟁에 우선을 했고 우리는 먹고 사는 부분에 바빴고 이념 투쟁에 대해서 이념적 여론 전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죠. 정부 관료들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 5년 정부 끝나면은 또 다른 이 관료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된통당한 거죠. 근데 저는 북한 사람이라 머리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 개구리가 이렇게 천천히 물 끓여들이면은 그 끓어들일까지 모른다. 그 저놈들이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을 세뇌를 시킬 때 저강도 세뇌를 했어요. 점차적으로 세뇌를 해온 거죠. 수십 년 동안. 그럼 뭐 역사 왜곡을 시켰어요. 이제 뭐 익혀져가지고 뜯어먹기는 방법밖에 남은 게 없네. 아 근데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려주면 돼요. 왜냐면 정교조가 그렇게 애들을 이렇게 세뇌를 시켰는데 저번에 그 탈북했던 군인 있잖아요. 예, 청와대 어청성. 패충 한 방으로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진실들. 저놈들이 저강도로 국민들을 계속 세뇌시키고 이간질을 시키고 했던 부분들이 그 거짓말이 북한에서 넘어온 군인 한 명의 몸에서 나온 회충으로 한 방에 확 갔잖아요. 거짓말했다는 것들이. 이런 진실들을 국민들한테 알려주면서 역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김영철이가 이번에 왔다 간 거는 아니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월호 그 교통사고 났다고 지금 저기 몇 년 됐어요 이제. 4년 울겨 먹고. 4년을 지금 거기다 쳐놓고 지금 계속 저 난리를 치는 것들이 그리고 미순이 효선이 지금도 가끔 우려먹어요. 네. 지난번에 그 미군 부대 그 공연 그 뭐야 이삿날 취소시켰죠. 취소까지 했잖아요. 아니 그 사과 그렇게 하고 거기는 돈을 몇 억씩 다 보상까지 했었는데도 그렇게 그걸 울고 먹으면서 사과 안 한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 천안함 46명 장병 희생된 거는 희생이 아닙니까? 연평대 폭격 맞은 거는 이건 뭐 일도 아닌 거예요. 목함질에 그 군인들 네, 다리 잘린 거는 다리 잘린 거는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놈들의 이슈는 갖다 붙이기 이슈거든요. 저놈들의 아니 근데 인권은 국민들이 그러면 김영철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서 이런 개자식을 정부가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문재인 내려와라 이러고 이제 달려들어야죠 이거. 여론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뀌어요? 많이 바뀝니다. 아 그런데 아직도 그런 뻔뻔한 인간이 대한민국의 장병을 46 장병을 바다에다 빠뜨리고 거기서 또 4명 그때 그 한준호 준이 뭐 이런 분들 구출하다가 또 구출하 돌아가셨잖아요. 연평도에서 폭격 맞아가지고 또 4명이 사망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군인들도 다리가 잘렸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이 워커힐 5성급 호텔에 최고 그 뭡니까 VIP 룸에 VVIP로 그러니까 거기를 한 층을 다 전세를 내고 그 나라 돈으로 해주고 한 끼의 식사는 뭐 미독제를 해 처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랍니까? 또 하나가 거기가 상징성 있는 호텔이거든요. 워커힐입니다. 워커 장군을 기념해서 6.25 때 돌아가신 워커 장군을 기념해서 이름을 지어진 호텔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북한군의 최고 순회를 거기다 재우는 게 국민을 완전히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그 워커힐 불매 운동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미국에서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워커힐 호텔을 유엔에다가 아마 고발을 좀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K 그룹의 소유물이죠, 그게. 뭐 어쨌든 그렇게 나쁜 짓에 종사하는 재벌은 망해야 됩니다. 그런 재벌은 망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아마 유엔에다가 유엔과 미국 정부에 고발을 할 모양이더라고요.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워커힐 호텔은 김정은의 악당들이 계속 묵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악당들의 그 깨끗한 그 더러운 그 숨결이 남아있다는 게 더럽지 않습니까? 거기를 절대로 가지 말라. 거기를 가면 매국노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전 돈 없어 거기 가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가서 못 가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역적이 되니까 워커힐 호텔에 가는 자들은 다 역적이라고 이제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 돈 많은 거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역적들을 위해서 쓰는 재벌은 당장 망해야 됩니다. 하늘의 저주가 내려지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랄게요. 저 엊그저께 그거 보셨어요? 뭐요? 그 새끼 내려온다고 하니까 눈이 오는데 네. 벼락이 치더라고요. 저녁 때 맞아. 네, 그때 그날이 있었죠. 예, 그런 날 있었어요. 그런 현상 제가 처음 봤습니다. 하늘이 놓인다. 워커힐이 그 부셔줘야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문재양 탓입니다. 길 가다 넘어져도 다 앞으로 문재양 탓입니다. 문화재. 그 고소당할라요. 추미애가 또 고소하니까 또 고소할. 안 됩니다. 그 명예훼손이 국가기관이나 대통령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 헌법 판례 나와 있는 거. 그렇군요. 그냥 마음대로 욕해도 되는군요. 이유가 이씨 국민의 표현의 자유 부분을 탄압을 하면 예. 안 됩니다. 자기부터 불 들고 다니는데 뭐. 불을 불 지르고 다녔으니 그러니까 불이 온 나라가 불이 나지. 그러니까 작업계라면 불이 붙어. 근데 요즘에 북한도 불이 많이 나요? 거기는 작업이 좀 들어왔다면서요. 네, 작업인지 모르죠. 그건 작업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자연적 우연한 천지이루에게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는 거죠. 천재지변. 문제지변이 아니고 천재지변이라는 거죠. 또 뭐 재미있는 소식 없으세요? 어제 여기서 밤샘을 하면서. 밤샘을 하면서 제가 지금 그 단체 이름에 요거 하나 해주시면 이 경비과장이 좀 서투르더라고 여기 광진경찰서. 그래서 다른 차량이 이제 밤중에 24시에 이쪽에 와가지고 네. 이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소리를 낮추라는데 안 낮추니까 급한 마음에 경비과장이 올라가서 선을 끊어버렸다며 새 가닥 선을. 그 사유재산 침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유리창도 막 이렇게 기스가 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애국당의 당원들과 안준규 씨 SNS TV에 거기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온 이 분개한 마음에 막 방송을 해대니까 그때 막 한 몇 분 오셨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여기서 이제 경찰들한테 항의하고 원상복구 시켜야. 아니 그러면 밤새껏 영철아 탈북해 이거 좀 하시지 그랬어요. 여기서 외쳐봤자 저 위에서는 안 들린다 하더라고. 들릴 텐데요. 안 들려. 안 들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에피소드는 여기서 굉장한 경찰 간부가 거기 경계병력의 최고위 간부가 직접 올라가서 선을 다 잘라버렸어요. 봤더니 선이 다 잘려 있더라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동지가 애국자 동지가 아주머니 있잖아요. 근데 제 조남을 잘 모르는데 막 방방 뜨고 난리가 났었어. 그러면 그 경찰한테 손해배상 물어야 되겠네요. 근데 물어내야죠. 네. 소음으로는 어떤 자를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죠. 경찰이 지금 경찰 직무집행법 몇 조 몇 항을 들이대는데 요새는 거기에 조항이 어디에 나와 있는데 네가 지금 하는 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몇 조 몇 항인데 하면은 말을 못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경찰이 진짜 월권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익 세력이 너무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무능력해졌는데
이렇게 경찰들이 우리 시민들을 똑똑하게 만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월권 당신이 지금 우리를 탄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경찰 직무집행법 몇 조 몇 항을 가지고 나를 지금 위협을 이렇게 제한 내 그래서 자유를 이름을 제한을 하느냐. 당신 이름은 반등성명이 뭐냐. 영상 찍으면서 막 해야 돼. 저번에 그 그러면 통일대교 갈 때 그 거기서도 마찬가지 그 막더라고 1km 앞에.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여기 페이스북 찍어야겠다, 라이브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찍기 시작했는데 그때 강효상 의원님까지 나와서 여기를 통과시켜라 했는데 이놈들이 통과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영상 딱 봤더니 지금 경찰한테 분노하는 시민들이 페이스북 조회로 2만 조회가 넘게 나왔어요. 2만 2천 조회.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미투 운동처럼 경찰의 과잉 진압, 과잉 대응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 의해서 이제 어느 날 철퇴를 맞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찰이 과연 지금 인권 탄압, 문재인 주사파 독재 정권이 지금 그 경찰, 검찰이 지금 시민들을 탄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증거 자료, 항상 증거 자료를 체증하고 확보를 해서 고소 고발을 생활화해야 돼요. 고소 고발도 해야 되고 유엔에다가 유엔과 또 그 뭐 국제 그 인권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이 다 거기에도 많이 신고를 해야 되네요. 저희 일반 시민들이 유엔 이야기하면은 좀 거리가 멀다고 좀 많이 느끼고요. 아니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자꾸만 이게 민원이 들어가야 국제사회가 지금 우리는 검찰에다가 아무리 고발해야 검찰도 문재인 검찰인데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제사회에다가 꼭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서 계속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지친단 말입니다. 그와 관련된 지식이 제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유엔 인권위원회라든가 뭐 국제인권단체들이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자꾸만 편지를 쓰고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다 영어로 또 만들어가지고 국제인권단체 또 유엔 인권위원회 이런 데다가 계속 이제 보내서 대한민국의 뭐 나쁜 국민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런 국민들이 이렇게 탄압을 당하고 있다는 거를 전 세계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서 못 이겨요 이거. 그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그 또 사이버 이야기죠. 하세요. 제가 그 원래 아스팔트 아시다시피 제가 그 저기 애국단체 사무실에 있을 때 주로 이제 행정 관련했는데 아스팔트는 저희가 이제 집회 지원 쪽으로 제가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 전공은 원래 아스팔트 이렇게 현장 활동가라기보다는 사이버 감시단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전문 시민 활동가, 전업 시민 활동가들은 이 아스팔트 활동가 이제 저희가 달란트는 사이버를 해야 되는데 이 국민들한테 꼭 그 네이버 댓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댓글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재인 정부가 저기 지지율을 탄탄하다고 하고 자랑질을 하던 것이 이 여론조사기관의 자기 나름대로의 여론조사에서 발표한 것과 포탈에 댓글 양념지를 통해서 숫자 카운팅을 올려서 이 문재인 지지율이 탄탄한 것처럼 속여왔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이제 비트코인 터지고 청년 실업 터지고 각종 헛발질 터지고 원자력 터지고 평창 올림픽 터지고 평양 올림픽 터지고 이 대북 부분 터지면서 그와 관련된 댓글 여론이 완전히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런가요? 네, 일반 국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20대, 30대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문재앙이라고 제가 지금 써놓은 게 있는데 7대3 위주로 7대3, 8대2로 거의 무너졌습니다. 이 부분에. 근데 아직도 문재인 댓글 부대가 있거든요. 문술남이라는 통상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은 상비 조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지속적인 댓글 작업을 근데 하고 그거는 걸리지 않아요? 예, 걸릴 박근혜 대통령은 뭐 그 댓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댓글 부대 뭐 했다고 지금. 현행법상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저놈들이 자꾸 댓글 부대 돌리는 것은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국정원이라는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걸 문제 삼아서 지금 하는 거고, 일반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댓글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 전쟁에서는 현행법상 제재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뉴스 편집 자문위원 하면서 네이버에다가 문슬람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재왕을 좀 해라 했을 때 네이버 측에서는 이것은 지지자들의 어떤 공통된 하고자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제한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똑같이 지금 문슬람 문재인 지지자들이 저렇게,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거 아셔야 될 게, 저번에 문재인 지지자 4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서 특별된 게 있어요. 약을 먹어가면서 건강식품을 먹어가면서 여자 댓글을 달았다고 나왔죠. 근데 그 여자 왜 그래요? 미치겠네요. 문재인 지지자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합니다. 근데 우파 진영은 지금 댓글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댓글이다. 댓글의 양념지를 우리가 거기를 우위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지지율이 낮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반증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두 축이었는데 한 축이 댓글이 쭉 무너져 버리면은 예. 이것을 거짓말 쳐온 것들이 지속적으로 예. 유지 못하고 이것도 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에 국민들이 계속 참여를 해서 난도제를 쳐야 됩니다. 댓글에 대해서. 호감, 공감, 비호감 표시, SNS 확산, 많이 본 글, 댓글 많은 글, 거기에 참여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시간 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 하지 마십시오. 네이버의 상단. 예. 제 핸드폰 하나만 좀 보여주시죠. 네이버 상단에 뭐가 있나요? 상단에 7개 메뉴가 있습니다. 예. 네이버 모바일 화면을 딱 끼시면요. 네이버 이제 앱이 있잖아요. 네. 열면은 이거 좀 주먹 좀 잡아주세요. 여기가 이제 좀 어둡게 되는데 하나 여기 보시면 예, 하나, 예. 둘, 셋, 넷, 5개 기사하고요. 예. 이미지 2개입니다. 근데 요 내려가면 더 많이 있는데 내려간 것까지는 하지 마시고 요 7개 뉴스 기사에 따라 들어가셔서 댓글을 달아라. 예, 여기에 댓글만 달지 마시고요. 이 쭉 기사를 내리시면은 추천하기 뭐 이런 거 눌러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이 기사에 대한 호감, 비호감 표시. 우리한테 유리하면은 좋아요를 누르고 우리한테 불리하면 화가 나요. 그다음에 이 댓글을 써놨어요. 그럼 여기에서 호감, 비호감 표시를 찍는 거죠. 이 작업을 계속 내려가면서 해주는 작업.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술람도 없고 무슨 꿀어서리도 없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렇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이게 손가락으로라도 이걸 해야 되겠네요. 예. 이거 좀 강의 좀 하시죠. 예, 나흘 중에 제가 준비를 해서 한번. 예, 이 방송으로 아까도 저한테 어떤 분이 자기가 애국 활동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진행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태극기 집회 주말에 참석하는 네. 거 외에 일반 집회, 평일날 집회가 거의 우파 진영이 사라졌잖아요.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명맥을 조금 유지해가고 있는 입장인데 네. 평일 집회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평상시 때 할 일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위해서 그러면 네이버의 댓글 작업에 대한 호감, 비호감을 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이버는 한 개 핸드폰으로 3개의 계정을 만들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개씩 계정을 한 달에 한 개씩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달에 하나 계정 만드시고 다음 달에 하나 또 계정 만드시고 그 다음 달에 계정을 만들어서 네. 총 3개의 계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일반인들에게 이런 단장님
예, 이런 또 네이버에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 이런 거를 이런 게 큰 지식이 아닌 거지만 큰 지식인 거예요. 큰 지식. 아니 그래도 모르니까 네. 그럼 다 이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좀 조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 어제도 이제 저희 여기 모임에서 북한이 어떻게 사이버 댓글을 그 조작을 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훔쳐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아주 잘 들었어요. 북한에 댓글 부대 300명 있는 것도 나왔나요? 300명이 아니라 3,000명. 3,000명? 네. 댓글 부대는 3,000명은 그 북한이 이제 만든 게 댓글을 다루려고 만든 건 아니고 이게 해킹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댓글에도 이제 동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제 강연을 한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향후에 강연을 좀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강연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뭐 1인당 뭐 한 10,000원씩 내고 강의에 오시도록 해가지고 수강 강사를 좀 드리고 이런 그 애국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저는 무료로 하겠습니다. 인터넷 강의로. 무료로도 좋고 근데 또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좀 현장 감각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 직접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항상. 뭐 그런 거라면은 제가 항상 오프라인, 온라인을 그러니까 좀 오프라인을 좀 들은 다음에 또 온라인으로도 이제 이렇게 예. 해야지 온라인으로만 해가지고는 이게 그 교육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가서 알 수.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갑자기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자유대한민국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아이 데려와요. 유명한 이거 사진 좀 많이 찍어놨다가 이거 나중에 역사책에 기록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 일반 시민들은 사진을 많이 찍는데 이 불문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자들은 절대 안 찍습니다. 아이 데려와요를 예. 아이 데려와요. 그 박원순 시장이 그 자기가 말을 잘 지어내다 보니까 그게 뭐였죠? 아이 서울유였죠? 네. 아이 서울유. 그게 뭐예요? 아이 서울유가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엉터리 없는 걸 만들어내. 이게 무슨 미적 감각이 뛰어난 건가? 어쨌든 아이 데려와요. 예. 공개 신검해요. 아이 1억 신검해요. 3천만 원 드릴게요. 1억 3천만 원 드릴게요. 좋네요. 예. 어쨌든 아이 데려와요. 우리 김상진 단장님 모셔섰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